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 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사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메달 소식,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정세가 어려워지는 나쁜 이슈들도 있었죠. 우리 시장 오늘 그대로 글로벌 시장과 동조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양시장 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2,7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니만큼 오늘 부장들의 회의에서는 부장급들은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부장을 필두로 다른 부장님들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주연, 허반석, 민경철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각각 산업부, 테마부, 그리고 상한가부에서 부장님들 오셨습니다. 월요일은 다 같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니만큼 질문 사항도 많을 거고 이야기해야 될 안건들도 굉장히 많아서 좀 빠르게 회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회의 참여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부장님들 하고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대표 선수 메달 소식 같은 이야기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그렇지가 않죠. 좀 이런 상황은 글로벌 시장 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장 오늘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서 저 웃으면서 시작 안 했습니다. 잘했죠, 부장님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네. 즐겁게 좀 웃으면서 멘탈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좋아, 이렇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활짝 웃으면서 시작했어야 됐다. 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못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박앤세일이 아니 왜 저한테는 웃으라 그러세요? 본인들은 안 웃어놓고. 왜 그러시죠? 방송부장님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만 앞으로 달려라.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우리 산업부한테 좀 여쭤볼까 해요.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산업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시장? 시장이 좋지 않으면 산업부가 선택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성심성의껏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뒤끝이 하겠습니다. 길어요, 우리 부장님들. 그간 긍정적인 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격도가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90 미만에 있을 때에 구간마다 반등이 나왔던 역사에 대해서 이격도를 기준으로 매도 실익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 이하에 도달을 했을 때 늘 85, 6, 7, 8, 9 사이에서는 반등이 구간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골이 깊을수록 반등의 속도도 가팔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코스닥은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고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 연준발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이슈,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상이 3월 FOMC 회의에서 일어날 것으로 거의 100% 가깝게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bp씩인가 아니면 50bp씩인가 그 상승 속도에도 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상수로 다시 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FOMC 회의에 참석했던 연준 위원들이 하나하나 발언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발언 속에서 매 FOMC 회의마다 앞으로 7번이 남아있는데요. 그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3월에 당장 50bp씩 하고 그 이후 회의 때마다 25bp씩 해서 총 1%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매파적이다 싶으면 시장은 고스란히 그 발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시장이 받아내고 있고요. 그 연준 위원의 또 다른 연준 위원의 발언이 그 전에 강한 매파의 기조를 보였던 발언보다는 좀 완화적이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은 안도를 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또 나오는 모습들의 반복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이 이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모든 이슈들에 휘둘리는 것이 급락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 차익 매물들도 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좀 고민을 그리고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좀 안타깝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저점 대비 10배 오른 종목이나 5배 오른 종목이나 최근 1년 사이에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고 PBR이라는 꼬리표를 아직까지 좀 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의 바닥이 우리 지수 마냥 어디인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구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돌아가면서 게임주들이 연속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이 완성이 된다면 강한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은 가늠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탈출하는 매도세가 조금 깊었던 시장이 최근의 시장 그리고 오늘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마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명확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에는 꼭 실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러시아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다라고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명목하에 금리 인상과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는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행과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행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참 고생하셨고 좋은 열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행의 배당 확대가 얼만큼 확대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 괜히 지금 이 멘트를 듣고서 은행주를 지금 사야 되는가라는 식의 접근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오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스텝, 그 다다음 스텝들을 준비해 나가셔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세는 조금 뚜렷합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이 전기전자로서 강한 매수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MSCI 편입이 동시효과,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순매수 상위로 있는 기업들 중에 조금 뜯어보면요. 의약품 있고요. 금융업 있고요. 유통업 있고 음식료 있고 운수창고, 통신업, 섬유, 의복, 전기, 가스입니다.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가 곳곳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의식주가 조금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신저를 쓰지 않고 우리 손에 휴대폰을 들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본다면 통신업도 강한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거의 한 달 전부터
동일한 섹터에서 꾸준하게 잡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매수 상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IT 부품 이곳에서도 유통 그리고 화학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섹터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할 것인가 방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불러드렸던 섹터입니다. 경기 방어주,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섹터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축약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들 수급을 중심으로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월에 모멘텀 투자레터 캐치프레이즈를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는 가장 중심의 실적을 좀 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리스크를 축소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시즌에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기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중에 올해는 정말로 서프라이즈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들이 좋지 않게 나온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기업들도 본업에서는 충실하게 이익을 내고 있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 희망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 포트폴리오 집중이 되어야지만 희망도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명확한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증시의 불안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증시가 반등하다 싶더니 다시 꺾이고 있고 꺾이나 싶더니 이격도 90 미만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격도 96, 7 넘어가다가 다시 또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원인이 있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군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능력치 밖으로 벗어난 일이겠지만 현대전으로 들어서서는 전쟁을 했을 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 현대전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전쟁에 나선다 또는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함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혹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산을 시킨다라고 해서 러시아에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조금 가지고 올 때를 생각해 본다면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가지고 올 때 우크라이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 동쪽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도 그러면 러시아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푸틴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취하지 않아야 할 범위 그 라인을 조금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또는 16일에 전쟁이 난다, 침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시 격언 중에 하나로서는 회색 코뿔소다라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때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회색 코뿔소를 보고서 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시를 보면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위험을 회피해야지, 반등이 조금 나오면 현금화를 해야지, 증시에 만연해 있는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한 조정도 나오고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추가 상승보다는 현금화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도 있죠. 네.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발생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매우 큰 충격을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보고서 현재는 회색 코뿔소냐 블랙스완이냐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나의 방향은 블랙스완이다라고 하면 이미 증시에서 다 손을 털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 회색 코뿔소다라고 조금 더 기우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매맞기 전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부터 1개월 뒤 우리 증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현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버텨가는 전략, 그리고 반등 시에 리스크를 축소하는 전략, 이것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부 이야기였습니다. 부장님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어려울 때 산업부를 찾는다기보다는 산업부가 그만큼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슈를 좀 발제를 해주셨고요. 저희 산업부 발제 이야기 또 들으셨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살릴 수 있을지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산업부 혹은 다른 부서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체감적으로도 좋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 한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은 단 3종목만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면 또 테마부한테 여쭤봐야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 많은 전문가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저희는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전쟁이 될지 말지 발발 직전인 이 상황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칠지 그게 제일 사실 궁금하거든요. 테마부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걸 준비하셨다 해서. 네, 뭐 사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사실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뭐 푸틴과 바이든은 알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분들은 미리 알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전쟁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낮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이제 갈등이 지속되니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이 이슈는 뭐 어저께 주말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금요일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2, 3주 전부터 뭐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관련주들이 뭐 특히나 오늘 상한가 간 GSE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막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CPI 지수가 금요일 날 발표됐었나요? 네, 뭐 그거 지난주에. 역시 네. 뭐 충분히 다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었던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다 높게 나올 거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더 빠르게 하느냐 아니면 금리 인상 폭을 갖다 더 높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슈화가 된 부분이고 결국은 뭐 아까 전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오를 만한 그런 재료도 아닐 뿐더러 네. 그렇다고 뭐 이게 새로운 뭔가 우리에게 충격과 공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만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 부분 매도가 매도를 불러왔던 뭐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등 나오니까 본전 심리 작동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국제 유가가 9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유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24, 5달러 우리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
유가는 무조건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고 75달러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보고 추가적이 더 나올지 상승이 내릴지를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 70달러쯤 왔을 때 85달러,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돈 풀기로 인해서 다 올라가는데 유가만 안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나 이 경기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 원유가 없이는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제로서 당연히 소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급격하게 내일부터 다 전기차만 운행해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유가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공급은 계속 유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틀어 잠궈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궈놨던 유가를 풀었냐 하면 그렇게 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뭐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푸니마니 하면서 유가 단기적으로 급락 나왔을 때도 이걸로 안 된다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결국 뭐 유가가 94달러 돌파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네. 누가 생각해도 주말에 미국장 급락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눈 뜨자 말자 아침 방송하면서 네.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그냥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금리 인상에 의해서 내리막길 계속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임박했다, 날짜까지 2월 16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수혜에 입을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당연히 어떤 사회적 이슈잖아요. 이건 그렇죠. 글로벌적인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큰 테마가 그리고 굉장히 강한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역시 테마. 그래서 네. 뭐 기존에 이미 뭐 테마가 시작을 한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상승 흐름으로 움직이던 종목들이 뭐 GSE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보러 말씀드렸는데 네. 상한가까지 가버렸고 곡물 가격 상승은 이제 사실 금요일 날 보면 그 뭐 미래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돼.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상한가 갔죠. 그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판매가 전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부각되면서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이런 게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또 상한가가 갔던 종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단 곡물 가격 상승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공격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건 하나의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뭐 구리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네.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렸고 그리고 뭐 대창이라든지 뭐 PJ 메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비철 금속 관련주들 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딱 보면 상승 상위 종목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200개 내외. 그런데 그 중에서 급등한 종목은 정말 몇 개 안 됐단 말이에요. 네, 손에 꼽죠. 그래서 오늘 그냥 정말 열심히 막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오늘 어디가 올라가나 하면 딱 얘네들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크라이나의 이 자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전쟁 때문에 전쟁 이슈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섹터로 조금 나누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다음에 이 곡물 그리고 구리 뭐 비철금속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 하나 안에 이게 포함되는 부분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에너지 관련 부분이 이제 오늘은 제일 셌는데 뭐 또 내일은 또 뭐 다르겠죠. 네. 다른 종목이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쪽 섹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부분인데 네. 전쟁은
아직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런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네. 뭔가 엄청난 폭락장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리만 사태 때도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지몽을 꿔요. 그럴 때 항상.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이 좀 좋으신 거죠, 개인적으로.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냥 꿈을 꿨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게 그랬구나 라고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근데 그만큼의 이제 뭔가 안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그렇게 안 좋은 꿈은 꾸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안심이 확 되네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 이후에 반등 나왔던 그 상승폭의 한 중간 정도 가격을 오늘 저점으로 딱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올려주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밀려서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오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우리나라 아시아장 끝나고 나서 지금 마이너스 한 1.6%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저점 구간을 지금 하회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동안 2020년 팬데믹 때부터 해서 미증시는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 있다가 최근에 이 추세를 부러뜨리면서 1월 달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과연 이 단기적으로 이 하락폭을 봤을 때는 분명히 큰 조정은 맞아요. 큰 조정 맞고 이런 이슈에 의한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하락폭이 이 정도면 반등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너무 유동성으로 크게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 과연 여기서 끝일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저점 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전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큰 폭의 진폭이 있었고 그리고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중바닥 형성하고 시장이 괜찮은 흐름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깨고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000포인트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 기준. 네, 나스닥 기준.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하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워낙 악플에 시달리고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여론이 좋진 않죠. 네, 사실 득이 없어요. 아무 득도 없습니다. 실만 있는데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 놓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여러분들 항상 열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올 때도 이게 진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저점 이탈하게 돼서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물론 종목들마다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배 오른 위메이드 갖고 있는데 나는 10년 기다려서 이거 수익 낼 거야 어렵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 잘라내고 분명히 기업이 좋은 종목들 성장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실적 장세는 이번 하락장 이후에 분명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들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어디가 바닥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사이클이 분명 온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라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슈적인 부분은 내일도 오늘 밤에 미국장이 다이나믹하게 급반등을 해서 상승 전환하지 않는다 하면 오늘 좀 강세였던 종목은 내일 오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단기 플레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테마부에서 본 오늘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의 흐름까지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 찾기 굉장히 급급한 모습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나라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에 바쁜 하루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 이슈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 이슈를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은데 상한가 보석 궁금합니다. 오늘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네.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상한가는 아닌데 네. 잠깐 시간으로 상한가를 잡아낸 우리 전문위원 민경철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니 그걸 또 잡아내셨어요. 예.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이었던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전쟁 D-Day를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했으면은 그냥 뻥이겠거니, 그냥 가짜로 네. 그냥 하는 거겠거니 하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을 뒀던 게 물가 잡겠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겠다 해놓고 전쟁 D-Day를 공표하니까 유가가 빵, 곡물 네. 가격 빵, 원자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정권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현재 시간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동안의 스탠스와는 조금은 다른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공포스러운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D-Day를 전해주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무너지고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도 좀 전방위적으로 좀 무너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 실질적으로 1월 26일에 정정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 아니라 2월 16일에 즉 네. 이번 주에 전쟁이 실제로 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저는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유가가 폭발하고 있고 지금 곡물 가격이 폭발하고 있을 이 시점이 파생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원자재 쪽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약간 이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곡물을 최대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은 곧 미국에도 이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가의 상승, 유가는 상승했지만 이 유가를 잡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증산하는 건데요. 자, 미국이 전쟁을 불사하기 때문에 오펙 국가들에게 증산을 더 해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거를 들어주지 않을 오펙 국가들이 없을 거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유가는 증산을 통해서 이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지금의 이제 공포스러운 놀란 마음에 무너진 나스닥 지수와 우리 코스닥 지수 이제 박앤셀 구간이 막바지로 잡아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저가 어디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밀하게 잘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부장님들께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내일도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 효성 OMB 종목을 이제 내일의 봄 시간에서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라고 저격을 해드렸는데 시간으로 플러스 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장 막판에 종가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효성 OMB가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서 시간으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종가는 6%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 자 효성 OMB뿐만 아니라 이지바이오, 뭐 팜스토리, 현대사료 등등등 방산주와 곡물 가격,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주들이 오늘 시간으로 추가 상승 마무리가 된 모습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가도 상승하고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자 네온 그리고 이제 팔라듐, 네 필라듐인가요? 네 팔라듐, 팔라듐. 네 팔라듐 이게 또 우크라이나의 그런 비중이 수출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 곡창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곡창지대를 장악하면 유럽으로의 식량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폭발할 수 있다. 네. 서로 이런 이슈들이 엮여 있는데 네, 유럽의 자, 빵 공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소재인 이 네온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의존도가 90%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네온과 이 팔라듐에 대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특히나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또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사이 수혜주로서 좀 시세 분출할 가능성도 저는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이슈 속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왜 반도체를 저희가 이때 봐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고요.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열심히 우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이닉스의 공장, 이제 3공장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테일러시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각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1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자급을 이루어내겠다. 유럽도 50조 이상의 자금을 투여해서 유럽의 반도체 생산을 늘려나가겠다. 중국도 예로부터 중국이 대규모의 자금을, 국가 예산을 반도체에 투자했지만 반도체 회사가 남아있는 회사는 없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도 반도체 공장 투자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소재와 그런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지금 어차피 반도체 관련주들 매출액 사상 최대 실적 올해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한다면 그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생산 기파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소재주들 실적 함께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의 저는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를 지금 전쟁과 이런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의외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냐면 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고 특히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일단은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조정을 받은 이유를 제가 먼저 풀이를 해드리자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우크라이나에 큰데 전쟁이 나면 소재를 조달받지 못하죠. 그쵸. 우크라이나로부터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누구의 소재를 수입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그런 제품들을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수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좋다.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반사 얘기죠.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경우 그 소재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구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반도체 소재를 대체할 것인가? 아마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의 부품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관련주에 좀 매기가 유입된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찌됐건 오늘 히든 종목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탑픽주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허 부장님, 산업부장님 손을 번쩍 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이렇게 저를 또 골탕을 먹이시네요. 아닙니다. 아니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 열심히 손들어서 꼭 말씀을 시키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와 뻔뻔하시네요. 뭔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원자재들이 외부로 반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런 모든 것들을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정치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서 반사수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전 세계가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먼저다. 그리고 우리 상한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섹터를 보고 시장을 보고 종목을 고를 때에도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를 보듯이 우리나라가 자신 있는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찾다 보면 이 기업이 여기까지 내려왔나? 이 기업이 이렇게 있을 기업이 아닌데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분명히 되지 않았나라는 종목들 반도체 섹터에서도 분명히 관심 가져볼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에 100분, 1000분, 만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부장님의 코멘트까지 곁들여서 들어봤습니다. 저희 상한가 부장님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들어봤는데요. 테마부도 그렇고 상한가부도 그렇고 저희 노란톡을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저희 부장님들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이 증시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그
방법 좀 얻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관련주들 흐름까지 짚어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탑픽주가 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상한가 부서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체 어떤 종목이길래 그렇게 네. 숨기고 계시는 건지. 일단 오늘 제가 정말 휴가 가고 싶은 마음을 종목으로 담아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름에는 꼭 바닷가로 이제 휴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휴가비를 벌 수 있는 어우, 네, 오션을 보러 가실 수 있는 네, 바다를 오션 보러 브릿지 가세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어. 자, 우리 종목명이 오션 브릿지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자,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75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모멘텀이 있고요. 앞으로 지금 뭐 1월 달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수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반도체 소재의 필요도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량이 계속 18년 동안 증가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계속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짓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지을 거고 전 세계 각국들이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죠. 우리 오션 브릿지가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서의 그런 저가 메리트, 우리 대시대 초입의 구간으로서의 좀 메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 좀 주목하실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 건 뭐 알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주식이 자 22,700원에서 자 11,600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45% 폭락한 저점에서 지금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주요한 매물 구간을 자,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의 구간은 오션 브릿지 거래대금도 없고 시장의 소외주였어요. 하지만 자, 오늘부터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자, 오션 브릿지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왜 대시세 초입인가는 딱 한 달 지나서 제가 한 달 뒤 석영의 부장들 이 시간에서 목소리 높여서 자랑하는 시간을 미리 예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여름에 바다 뷰를 오션 뷰를 보러 우리 휴가 갈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당찬 포부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오션뷰 이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을 만큼 좀 빵빵한 수익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 오션 브릿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달 뒤에 정말 그 종목이 나에게 수익을 크게 안겨줬는지 안 안겨줬는지 방송으로 확인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 달 뒤에 저희 막 군복 입고 뭐 저기 파병 간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겠죠. 아니 다들 예비군 끝나셨나요? 네. 오션 브릿지 바다를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서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오션을 보게 되는 게 막 군함 타고 이렇게 아하, 유럽으로 테마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오션 브릿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네.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오션 브릿지의 매출의 한 60% 이상이 SK 하이닉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M 플러스가 SK 온 예전으로 따지면 SK 이노베이션으로의 그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SK 이노베이션이 맞나요? SK 온이죠 지금은. 네. 예. SK 온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션 브릿지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로의 매출이 60% 이상 집중되어 있고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펜 아시아 반도체 유한 회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펜 아시아 반도체 유한 회사의 최대 출자자가 퀀텀 이노베이션 사모투자 합자 회사인데 좀 복잡합니다. 퀀텀 이노베이션 사모투자 합자 회사의 최다 출자자가 누구냐? 알케미스트 캐피탈 파트너스 코리아인데 이 발음 좋아요, 네. 파트너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이 가장 뒤에 착 앉아 있는 것이고 오션 브릿지가 SK 하이닉스의 총 매출의 60% 이상이 납품처로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관계 속에 무언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우리 상한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뒤에 이르면 조금 더 빠르게 네. 무언가 기쁜 소식, 수익과 행복을 가져가신다 이런 말씀 자주 쓰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이 좀
휴가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최대 주주를 좀 뜯어보셔도 네. 공부할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업부에서도 네. 오션을 보면서 행복과 수익을 수익까지 챙기는. 시티뷰 갈 거 오션뷰 가는 거죠. 예, 이 종목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도 좀 탑픽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오션뷰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아니요, 뭐 내일 먹고 팔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예. 일단 한 달 뒤에 증시가 어디가 있을지 전혀 가늠이 안 되기 예. 때문에 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2월 16일쯤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군과 러시아군이 총격전을 벌이면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그렇죠. 안 만들겠죠. 없다라는 식으로 좀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미국장이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뭐 아니다 해도 빠지고 기다 해도 빠질 거면 어차피 빠질 장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이슈는 지금 전쟁 뭐 갈등 때문에 뭐 이게 고조되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제 GSE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네. GSE 요게 GS 왜 안 나오지? 네. GSE.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 사갖고 오션뷰 보겠다 이런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한 달 뒤에는 어디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딱 접근하셔야 되고요. 자, 월봉입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기업 가치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절반 한 42%, 48% 되는 곳에 도시가스 공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문제는 뭐 성장성이 대단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고가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데 주가가 신고가예요. 그죠? 그렇다는 말은 뭐 내일 상가 갔으니까 아침에 갭이 뜰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갭이 그렇게 크게 안 뜬다. 한 3% 내외로 상승 출발을 한다라면 저점 눌림을 여러분들이 좀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한 4,5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괜찮은 단기적으로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이게 저기 앞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2021년도입니다. 2001년도입니다. 이런 구간에 이제 갭 구간이 있거든요. 일봉으로 쭉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구간까지는 일단 뭐 메우러 가는 흐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가격적으로 봐서도 지금 뭐 상단에 5,000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5,000원에서 한 5,300~400원 뭐 그 정도 사이까지는 상승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와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됐던 어찌 됐든 간에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급등이 나왔을 때 가급적 웬만하면 외봉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눌림이 나오게 됐을 때도 상승 충분히 짧게 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도 쉽게 죽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내일 노란톡방에서 네. 또 공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분들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께서 테마 부장님께서 내일 좀 공략을 빠르게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GSE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략 방법 빠르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노란톡 지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오른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시장에서 저희 방송 부장이 또 하나 꼽은 종목이 있어서 좀 여쭤볼까 해요.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4%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더 오를까요? 부장님들 어떨까요? 저는 백신 맞으려고요. 노바 백신 난 맞겠다. 네.
저는 아직 미접종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저질환 때문에. 오를까요? 저는 백신 부장님? 맞겠습니다. 아, 나는 맞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를지는 상한가 모르겠어요. 일단 높은 확률로 기술적 네. 반등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어가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네. 기술적 반등 수준에 음. 머물지 상승이 않을까. 있지 네.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네. 덧붙여서 네. 이제 어찌됐건 이제 국가의 힘을 잘 네.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국가의 힘을 잘 키워서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때 꼭 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힘들을 대한민국도 잘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부에서 꼽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의 의견 짧게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더 딥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